한국 대기업 한꺼번에 왜 이래?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뉴스가 최근 이렇게 들어보면 와 우리나라 어떡하지? 우리나라 기업들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삼성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어닝 쇼크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창세 이래 주주에게 실적 부진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제 기억에선 첫 사례인데 첫 사례 맞죠? 그렇습니다. 네.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처음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삼성전자 뭐 어닝 쇼크 이런 말 계속 붙어요. 어닝 쇼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예, earning이라는 게 영어로 EARNING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수익이 많이 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 배당도 많이 주고 또 주가도 올라가니까 주주로서 경제적 이득을 극소화할 수 있는데 반대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네. 주가도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민감해요. 그래서 예상보다도 수익이 좋다 이런 얘기를 흔히 우리는 earning surprise라고 그럽니다. 아, 서프라이즈. 예, 네. 예상보다도 깜짝 놀랐는데 이 우리말에는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가 실적이 나빠도 깜짝 놀라고 네. 좋아도 깜짝 놀랐던데 그렇죠. 영어로는 자식이 공부를 생각보다 훨씬 더 잘했다. 100등밖에 못하리로 알았는데 99등을 했다. 네. 이러면 이게 earning surprise가 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예. 네. 근데 쇼크는 잘하던 친구가 100등 할 줄 알았는데 101등 예상보다 못했다. 네. 이런 것은 earning shock가 되는 거죠. 네. 증권시장에서는 이게 earning shock냐 또는 스프라이즈냐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동안에 어떤 실적 예상치를 보고 주식을 꾸준히 투자해 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예상치대로 맞으면 주가에 큰 변동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틀려서 earning shock가 온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증권시장 성적이 삼성전자 성적이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가도 떨어질 테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그 대목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대표가 나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한때 10만 원을 장중에 넘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10만 원 될 때를 100이니까 그것을 100청이라고 부르고 너는 삼성전자 몇 청까지 올라가 봤니? 이러면 그렇죠. 9만 8천 원에 샀던 사람은 98청. 네. 또 9만 5천 원에 샀던 사람은 95청 진입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뭐 하루하루 수시로 달라지지만 한때 4만 선까지 떨어졌거든요. 40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닝 쇼크도 조금 정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대치에 너무 미달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투자자들 원성이 높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CEO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 분골쇄신해서 잘해보겠습니다라는 네. 그런 사과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완전 쇼크 4로 갈 뻔했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5만 원대 갔을 때, 그러니까 50층 갔을 때는 5만 전자, 그리고 뭐 3만 전자까지 가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의 부진의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극복할 수 있을지, 극복은 언제쯤 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말로 삼성전자 왜 이렇게 잘 안 되느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내부적으로 상당한 지금 그 어려운 겨울의 시련의 한복판을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많이 못 걷어서 상당히 정부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예상을 달리 세금이 많이 못 거치게 된 세수 예측이 차질을 빚게 된 게 바로 네. 삼성전자 때문이었어요. 삼성전자가요.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 삼성전자 하나가 삼성그룹 하나가 삼성전자 하나가 삼성전자 하나가요? 삼성그룹에서 또 삼성전자가 있고 나머지 회사들이 있는데 나머지 회사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나머지 삼성그룹 모든 회사를 다 합친 것에 한 50배 이상은 더 클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에 한국 경제에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해왔고 네. 여기서 내는 세금의 규모도 엄청나게 큰데 여기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세금이 많이 거칠 것으로 봤는데 세금이 많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세수 예측이 틀렸다 해서 지금 재정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삼성전자 하나의 쇼크가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나의 회사가 내는 세수가 국가 세수의 25%인데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부진하니 국가 세수도 뭐 이런 말이 그렇지만 좀 빵꾸가 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요 삼성전자 전체 적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한 푼도 낼 수가 없어요. 적자인 회사는 법인세를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났습니다. 우리 엔비디아 뭐 하면서 또 인공지능 오면서 그런데 엔비디아가 일으킨 반도체 돌풍은 삼성전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회사들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뜨겁게 달아오르고 지금 뉴욕 증시도 잘 되고 있는데 혹자가 묻습니다. 뉴욕 증시는 잘 되는데 왜 한국은 잘 안 되느냐. 그 핵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 선수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 주가도 좀 휘청하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도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오르면 네. 전체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양을 해서 끌어올리는 거네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다른 종목이 올라도 지수상으로는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만 빼고 네. 한국 주식 올해 보면 한국 주식 안 떨어졌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인한 착시 현상으로 보이는 거네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우리 대장주인데 네. 삼성전자를 빼고 한국 경제를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타격이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은 뭐 때문에 잘못됐느냐. 네. 가장 큰 원인. 예. 이게 한 이틀 정도 얘기를 이틀 계속 해야 얘기해야 되는데요. 되는데. 우선 하나씩 얘기를 들어보면 네. 특히 말씀드린 다른 반도체 회사들 인공지능 잘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물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원래 게임용에 들어가던 GPU라는 그 반도체를 팔면서 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닙니다.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인데 설계하는 곳은 엔비디아고 그것을 생산하는 곳은 대만의 TSMC입니다. TSMC. 예,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가장 뜨겁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회사도 바로 엔비디아와 TSMC 두 네. 군데예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반도체에도 메모리가 조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것을 흔히 우리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HBM 반도체라고 그럽니다. 메모리를 적층으로 쌓아놓은 고대역 밴디지 반도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요 HBM은 그나마 인공지능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자기들 인공지능 반도체 팔려면 그 메모리에 HBM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세계에서 HBM을 제일 먼저 개척한 곳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런데 4, 5년 전에 이 팀을 해체해버렸어요. 이 팀 해체가 삼성전자는 지금 HBM 실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해체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그 해체된 팀이 SK로 갔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다른 분야는 어렵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금 1등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데는 팔고 있는데 지금 삼성도 이제 뒤늦게 팔려고 네. 엔비디아에다가 우리 이것 좀 심사해줘.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벌써 1년째 삼성전자 제품을 보고 이거 아직 우리 제품에는 들어오기에는 기술이 안 좋아 이러면서 아직도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류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격이 HDMI.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자,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네. 한마디로 반도체가 스스로 알아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가 매우 미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기억만 하는 거예요. 기억만 하는데 이게 단가가 싸요. 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는 생각하고 추론하는 반도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뜨고 있는데 그 생각하고 추론하는 살아 움직이는 반도체에도 네. 메모리가 기억하는 용량도 조금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네. 또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그중에서
단순 기억은 아니고 좀 적층으로 쌓아놓은 네. 하이 밴디지, 그걸 HBM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직접 파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팔 때 거기에 부품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SK HBM은 네. SK 하이닉스의 HBM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기술 검사를 통과를 못해서 지금 못 팔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님 계실 때 반도체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선두주자였잖아요. 먼저 치고 들어갔고 그 시장을 많이 장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AI 시대에서의 반도체에서는 왜 이렇게 시기가 늦어졌을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오만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한마디로 오만해져서 그렇다. 아, 그렇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도 지금 오만전자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 1등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HBM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자기들이 개척을 했어요. 했는데 요게 당장에 돈이 안 돼요. 또 이걸 과연 누가 사갈까? 이런 걱정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세계 1등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D램 반도체 또 랜드 플래시 이게 잘 팔리니까 자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기술 개발 지금 할 거 없어. 기존의 메모리 생산해서 팔면 잘 되잖아. 그래서 HBM 팀을 해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 시대 좀 안주한 결과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네, 과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이제 일본의 코닥이라는 회사가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발명을 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디지털 카메라가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되면 자기네 필름 카메라가 좀 저조해질 것을 우려해서 그 시장에 출시를 먼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네. 역시 역사는 좀 굉장히 깊이 반복된다. 있게 아시네요. 그 혁신의 역사 중에서 코닥의 실패는 네, 참 참혹하죠. 자기들이 먼저 기술 개발해놓고 그러니까요. 그게 코닥이 나오면 필름이 안 팔리게 되는 거거든요. 코닥의 카메라. 새로운 전자 필름이 나오면 기존의 그 화학 제품으로 처리하는 그게 안 팔리니까 이걸 숨겼는데 삼성전자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요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메모리가 안 팔리는 건 아닌데 메모리가 장사가 잘 되는데 새로운 기술에 뭘 도전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왜 그랬겠죠? 예. 그리고 크게 보면 코닥의 실패 사례하고 좀 비슷하다.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납품이 좀 정상적으로 가능한 시기에 지금의 이런 부진이 좀 극복이 될지, 그러면 그 극복의 시기는 언제쯤일지 또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주가가 어저께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왜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지금 홍콩에서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세계 제1의 메모리 회사라는 삼성전자 반도체 언제 기술 승인 통과시켜 줄 겁니까? 라고 그게 세계적인 관심사니까요. 그렇죠. 젠슨 왕이 우리 지금 열심히 지금 품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돼가고 있습니다라만 얘기했어요. 언제 해준다고는 하지 않고 그 말 한마디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저께 3% 이상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아, 근데 잭슨 왕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최대의 그 기업이 주가가 3% 올랐다. 아, 이거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해요.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진짜 자존심 상해요. 젠슨 황은 네. 94년에 출범했는 회사인데요. 네. 제가 그때 미국 유학 시절이었는데 회사가 덧보잡입니다. 회사가 반도체 회사 중에 이름도 없는 아니, 그러니까요. 뜻도 보도 못하는 작년에 회사였고요. 몰랐어요, 진짜. 최근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못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엔비디아는 5천조가 넘었고 삼성전자는 지금 300조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2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로 삼성이 전락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젠슨 황 말 한마디에 주가가 오른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통과됐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품질 통과시켜줘야 하고 신청한 반도체가 HBM3E 시리즈인데요. 네. 기술은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발전이 돼서 지금 엔비디아는 올해 말부터 네. 기존의 그 HBM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HBM 이름이 후퍼 시리즈인데요. 후퍼에서 블랙웰이라고 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저 멀리 또 도망갔네요, 기술이. 12월 달. 그럼 거기에 맞는 아이고. HBM은 삼성전자는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과거의 후퍼 시리즈에도 통과만 되면 네. 일정 좀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HBM 사태 이것은 삼성전자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저 1년 내에는 해결이 난망하다. 굉장히 어렵다. 네. 그리고 2년, 3년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놓치는, 그러니까 사실은 찰나의 순간의 그 판단, 경영의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 하나로 기술의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너무너무 기네요.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우가요. 네. 핸드폰 시장에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퇴출됐는데 그때도 나 픽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네. 대우가 사실은 애플보다 좀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본준 회장이 픽처폰도 장사가 잘 되는데 이거 좀 더 하자. 이것이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아주 완전히 붕괴되는 네. 순간에 이 최고 경영자의 순간에 판단하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남이 안 하는 혹은 남보다 앞서는 기술을 누가 가져가고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기업의 흥망성쇠에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5만 전자를 넘어서 뭐 3만 전자 가냐 안 가냐 이런 굴욕적인 타이틀까지도 놀림을 받고 난 뒤에 삼성전자 이제 그 회사에서 자사주를 10조 매입을 했고요. 그중에 3조를 소각하겠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7.21% 깜짝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쨌든 뭐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회성 부양책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주식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투자할 가치가 있죠. 세계 최고의 메모리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곳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네. 극복을 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투자할 가치인데 언제 투자할 것이냐. 그 대목은 네. 뉴스 엔진 방송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예고 좋아요, 박사님. 네. 그래서 저 회복의 저력에 네.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있으면 그때 또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우리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 박사님께서 요런 이제 청기 누설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시면 꼭 이 방송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조금 마무리를 하고,